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제가 봤을 땐 꽤나 사이다 사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자분께서는 어떤 분들은 고구마라며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사연인지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쁜 7살짜리 딸아이를 둔 하루하루가 바쁜 워킹맘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시어머니를 통해 이런 사연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각양각색한 사연들로 다양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가 꽤 있으신 시어머니도 재밌게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내놓을 만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보내봅니다. 제 삶은 다른 사연자들에 비해 큰 고난 없이 물 흐르듯 매우 평탄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름 부족함 없이 살던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오기를 바라셨지만 학창 시절 저는 마냥 청개구리 같아서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너무나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고 그 학벌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저를 평가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격증도 따며 나름대로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려 노력했어요. 처음 시작은 일반 피부관리사였으나 점차 제 손길을 찾는 손님들도 늘었고 6년의 시간이 흘러 그렇게 실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쯤 지금의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기본적인 소개 자리에서 만났지만 남편과 저의 만남은 꽤 신기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소개자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님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샵을 다니며 꾸준히 저만 찾으시던 제 단골분이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항상 진행하는 루트로 피부 마사지를 진행하는데 어머님이 제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우리 이 실장님 남자친구는 있나? 아니요. 연애 안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네요. 왜? 예쁘장하니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크게 만날 기류가 없어서요. 그나저나 그건 왜요? 혹시 사모님 아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괜찮은 남자 있지 그럼. 연하가 괜찮다면 혹시 내 셋째 아들은 어떤가? 흔한 제의는 아니었죠. 자기가 다니는 샵 피부관리사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해주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저를 그만큼 예뻐해주시고 생각해주신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부담스러워하는 건 알겠지만 한 번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도 괜찮아. 그렇게 내 눈치 안 봐도 된다는 말이야. 내 셋째 아들이 최근에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아직 세상 물정이 어떤지 잘 몰라. 이상한 여우 같은 기집애들 꼬일 바에야 우리 이 실장처럼 사회 경험 풍부하고 사람 대할 줄 아는 여자가 훨씬 낫지. 내가 이 나이 먹고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야. 그런 내 눈에 이 실장이 쏙 들어온 거고 나도 더 이상 우리 애 만나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한번 밥이라도 먹어봐. 이후에도 당시 사모님이자 지금의 어머님은 계속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결국 지금의 남편을 소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이었죠. 처음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듯한 모습이 너무나 티나 보였어요. 대답도 건성건성,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예의 없는 태도에 저 또한 소리를 꽥 지르며 생각 없는 자리에 억지로 나온 거라면 저도 괜찮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후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기가 초면에 무례했다며 사과의 의미로 밥 한번 사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프레임을 빼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저희 남편은 처음 마주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젠틀한 매너에 유머러스한 모습까지 처음에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도 거리낌 없이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이은 뒤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3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현재 시어머님이자 당시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꾸준히 저희 샵에 나와 저에게 피부 관리를 받으셨고 저희 관계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신경 써서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시부모님도 한껏 멋을 낸 모습으로 식당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까지 함께 모습을 보이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둘 있고 결혼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 조금은 당황스럽더라고요. 피부 관리사라더니 집이 좀 사나 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잖아? 그러게요. 나이도 저희보다 많다 들었는데 관리사라 그런지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게 꼭 저희 또래 같네요. 두 예비 형님들이 수군대며 하는 얘기들을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어려서인지 두 형님들 또한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신기하게도 두 형님은 고교 동창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 그리고 두 형님들은 같은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만나 결혼까지 하였는데 이미 저 두 사이가 너무나도 친밀하여 제가 끼어들 틈이라곤 없어 보였죠. 시어머니가 예전에 제 단골 손님으로 피부 관리를 받을 당시에 제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두 형님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두 아주버님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며 마구잡이로 허락해 달라고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해준 거라며 셋째 아들만큼은 적어도 자기 마음에 차는 여자에게 장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게 제가 될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지만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를 다녀온 뒤 친정엄마는 형님들 두 사람들이 둘이 친구인데다가 기까지 세 보인다며 제 결혼 생활을 걱정해 주셨고 전 그런 엄마를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죠. 그리고 친정엄마의 걱정대로 두 형님들의 말도 안 되는 텃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을 방문했는데 귀신같이 따라온 두 형님들은 제가 건네는 선물들을 죄다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에서는 다른 분들이 보지 않을 때면 둘이 작당 모의를 해 제게 뒷정리를 혼자 하게끔 만들었어요. 막내 동서, 뒷정리는 혼자 할 수 있지?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손목에 큰 무리가 갈 것 같네? 그래, 동서. 나는 하지정맥이 있어서 더 이상 서서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 부탁 좀 할게. 양면에 탈을 쓴 여우처럼 앞에서는 같이 일하는 척하였지만 뒤에서는 뺀질대며 조금 쉬겠다 하고서는 자리를 비우기 십상이었죠. 설거지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했구나. 수고했다. 어머님이 깔끔히 정리된 주방을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식탁 의자에서 앉아만 있던 두 형님들은 꼭 본인들이 한 것 마냥 대답을 거들었죠. 별 말씀을요, 어머님. 항상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죠. 맞아요. 형님이 설거지 하면은 깔끔하게 잘하시잖아요. 쿵짝이 잘 맞던 두 형님들에게 지금까지 뒷정리는 하나도 거들지 않았으면서 제 이야기는 어떻게 쏙 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계속 일을 했던지라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죠. 다음 해에 맞이한 명절에서는 큰형님은 임신으로 배가 불러 거동이 힘들다며 누워서 상전 마냥 쉬었었고 작은형님은 어쩜 명절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난 건지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며 시댁에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들이야 시댁에서의 행사나 명절이 아니고서는 자주 보지도 않으니 가족 간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지 한 번은 선을 세게 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이었어요. 당시엔 제 딸이 태어나기 전 임신 막달인 터라 거동하기가 꽤 불편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생각해둔 가방이 있어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몸을 움직이기조차 버거웠던지라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부탁을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작은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번에 어머님 생신 선물 말이야. 나랑 형님은 돈 합쳐서 모피코트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동서는 뭐 할 거야? 선물이 겹치면 안 되잖아. 아, 생각해둔 가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배가 꽤 많이 불러서 혼자 백화점을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사다 줄까? 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음, 생각해둔 가방 브랜드랑 돈 보내주면 사다 줄게. 감사해요, 형님. 가방은 캡처해둔 거 문자로 보내드리고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이체해드릴게요. 알겠어. 선물은 어머님 생신날 바로 전해줄게. 갑작스런 작은 형님의 호의에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임신 막달인 걸 알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죠. 부른 배를 잡은 채 남편의 부축을 받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작은 형님이 사온 가방은 제가 보낸 가방과는 브랜드조차 아예 다른 가방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제가 사려고 했던 가방보다 훨씬 저렴한 가방이었죠. 심지어 제가 부탁한 가방 브랜드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명품 브랜드였지만 형님이 사온 이 가방 브랜드는 그에 비해 떨어지는 하급 브랜드였어요. 저는 옆에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들이 보건 말건 작은 형님에게 따져 물었죠. 형님, 이 가방은 제가 부탁한 가방이랑 브랜드조차 다르잖아요. 그러자 작은 형님 대신 옆에 있던 큰 형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 가방 작은 동서한테 얘기 듣고 나랑 같이 백화점 가봤는데 막내 동서가 보낸 가방은 품절이라 나랑 작은 동서가 보고 그나마 요즘 트렌드에 맞춰 어머님한테 어울릴 만한 다른 걸로 골라본 거야. 아니, 그 가방이 품절이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말이라도 해주시던가요. 하다못해 비슷한 급의 가방으로 사오셨어야죠. 이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심지어 이체까지 다 해드린 건데 그럼 남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말에 작은 형님은 오히려 제게 어이없다는 듯 실수를 자아내며 되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동서, 동서가 사달라는 가방이랑 이 가방이랑 별로 금액 차이 안 나거든? 동서 임신 막달이라 생각해서 형님이 내가 기꺼이 심부름 자처해줬건만 이렇게 따져 묻는다니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태도야?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작은 형님의 말에 순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질세라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한 가방을 보여주고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검색해보면 이 가방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금액 차이가 안 난다뇨. 제가 이체해드린 내역 보여드려요?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님과 남편이 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가 진정해라. 나를 생각해서 사주려고 한 가방은 마음으로만 받고 작은 애가 사온 가방으로 만족할게. 그래 여보. 형수랑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침착하고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자. 저는 아직 더 할 말이 남아 속이 답답했지만 계속 저를 말리는 두 사람을 보아 고개를 끄덕인 뒤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며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작은 형님에게 연락해 구매해온 가방 영수증과 입금해준 금액의 남은 차액을 이체해달라며 계좌번호까지 같이 문자로 보냈죠. 그런데 오라던 작은 형님에게 연락은 안 오고 작은 아주버님에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아보라 시키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죠. 야, 재수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우리 와이프가 뭘 어쨌다고? 사오라고 부탁한 가방 말고 더 저렴한 가방을 사와서 남은 차액을 이체해달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거 가방 금액도 별로 차이 안 나더만.
그리고 재수 씨가 금액 조금 남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던데. 가족끼리 이제 와서 쪼잔하게 다시 돌려달라 말라 왜 그러는 거야?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당장이라도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들고 그런 적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애초에 부탁한 가방 금액에 맞춰 이체를 해줬을 뿐더러 남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니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안 봐도 작은 형님이 작은 아주버님에게 거짓말로 속인 게 분명하다 싶었죠. 이후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작은 아주버님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속상해하던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여보, 차액은 그냥 형수 심부름비 줬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연락봤자 여보만 스트레스 받고 우리 애기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나도 형한테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잘 말해볼게. 애써 위로해주는 남편에게 겨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형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부탁 같은 거는 하지 말자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하나뿐인 제 딸을 낳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밤만 되면 울어대는 딸아이 덕분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빼고는 말이에요. 남편도 육아를 신경 써서 해주었고 종종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이와 딸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산후조리도 짧은 기간 안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아이가 두 돌이 될 때쯤 저는 이를 복직하기 위해 다니던 샵에 연락을 했어요. 어쩌지? 이 실장이 온다면 우리야 너무 좋지만 이미 우리도 사람을 다 구해서 자리가 영 안 나네. 안 그래도 이 실장 찾는 손님들 많아서 우리도 웬만하면 이 실장 복직시키고 싶은데 대신 온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금세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았거든.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미안해, 이 실장. 10년을 넘게 함께한 샵이었기에 복직은 금세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을 구한 터라 자리가 안 난다고 해서 그렇게만 믿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 저를 대신해 온 직원이 사장 언니 조카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10년 넘게 일해준 직원도 남은 남이니 자기 가족이 더 우선이라 그거겠죠. 언제는 동생 하면서 남동생만 있던 제게 본인을 언니처럼 생각하라 했던 사장 언니를 너무 믿은 제 잘못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었죠.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고 기혼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페이의 직장을 구하기는 꽤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제 샵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집도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옆에서 지지해 주었고 지금껏 결혼 자금 외에 야금야금 재테크하며 모아둔 목돈에 남편과 친정엄마가 조금은 보태준 덕분에 대출을 소액만 받고 샵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새로 지은 신축 상가에 대로변 바로 앞이고 역도 가까이 있어 주변 시세보다는 월세가 꽤 나갔지만 무엇보다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어요. 딸이 어리기에 집과 가까운 게 제일 좋았거든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남편의 손을 빌려 가게 내부 인테리어는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꾸며보았어요. 전에 다니던 샵은 그저 화려하기만 했다면 제 샵은 좀 더 깔끔했죠. 베드와 기계들을 모두 구비하니 제법 구색이 갖춰져 보이더라고요. 간판이나 홍보는 시아버님이 아는 지인분이 있다며 시댁에서 비용을 조금 보태주어 진행한다 하여 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온 가족들의 배려와 모두가 신경 써준 덕분에 샵은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가 있었어요. 웬일인지 두 형님들도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더라고요. 전에 시어머니 선물 일로 괜시리 서먹해져 말도 쉽게 안 붙이고 거리를 둔 채 지냈었는데 먼저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니 괜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고맙다며 다음에 기회 되면 놀러 오라는 연락을 먼저 보냈어요. 이후 저는 꽤나 정신이 없었죠. 사람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자리를 잡을 만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는 직원들이 몇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 다니던 샵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들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근황을 물었어요. 제가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이후론 샵에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도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월급도 밀렸다면서 다른 동생들 몇 명은 이미 관두었다고 곧 샵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지금 있는 직원 몇 명도 당장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를 잘 따르던 동생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먼저 해보았어요. 현주야, 사실 내가 최근에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샵을 오픈했거든. 나도 믿을 만한 직원이 좀 필요한데, 우리 샵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페이는 신경 써서 챙겨줄게. 어머, 언니, 너무 축하해. 언니가 샵 차리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가 다 좋다. 나야 불러주면 당장 가지. 그렇게 축하한다며 곧 대박 나는 거 아니냐며 제게 비행기를 열심히 띄워주던 동생은 며칠 뒤 저희 샵으로 와주었고, 이후 얘기를 전해들은 전 샵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 두 명이 더 저희 샵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렇게 직원들을 모두 고용해 정착시켰고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죠. 저희 동네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신도시인데 이것도 동네 장사에 해당이 안 된다 할 수 없어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찌하셨는지 전에 일하던 샵에 제 단골 손님분들이 저희 샵을 찾아주셨어요. 전에 다니던 샵과는 거리가 꽤 있어 이곳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지라 저도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 손님들만큼은 다른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관리해 주려 노력했죠. 금세 동네에 소문이 난 저희 샵은 규모가 꽤 큰 피부 관리 샵이었음에도 예약 시간대마다 꽉 채워 손님들로 바글거렸고 직원을 더 고용해도 베드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샵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전 샵 사장 언니였죠. 저희 가게를 두리번거리더니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제게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따져 묻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샵을 차릴 줄은 몰랐는데 우리 샵 손님들이랑 직원까지 다 뺏어갔더라? 뺏어간 게 아니라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주신 거예요. 제 말에 사장 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제게 말했어요. 기막혀. 그것도 변명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초짜 피부관리사를 10년 넘게 걷어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웬수로 갚아? 너 때문에 우리 샵 망하게 생겼으니까 책임져. 난데없이 찾아와 책임지라니 너무나 황당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어 그 사장 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며 너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며 책임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힘겹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본인 샵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부터 제대로 돌이켜보세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그래도 인연이? 결국 그 사장 언니는 제 뺨을 내리쳤고 전 돌아간 뺨에 손을 얹은 채 벙쪄 있었어요. 이후에도 분이 덜 풀렸는지 카운터 위에 올려둔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소품 몇 개가 깨진 뒤에야 경찰들이 찾아왔죠. 알고 보니 그 사장 언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은 수치로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다음날 가차없이 저는 그 언니를 고소하였고 며칠 뒤 제게 그날은 미안하다며 합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기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자기 샵은 망해가는데 제 샵이 잘 되어가는 걸 보니 질투가 났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언니의 모습에 저도 그간의 정이 생각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10년이 넘게 몸담고 일했던 일터가 한순간에 문 닫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기에 고소는 취하하기로 하고 그 언니에게 좋은 기회일 만한 제안을 하나 하였죠. 바로 가맹점 라인센스를 주고자 함이었는데요.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오래된 인테리어와 낡은 영업 방식은 벗어던지고 제 샵에 2호점으로 재탄생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사장 언니의 실력이야 이 바닥에서 지금껏 버텨온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언니에게 일을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였죠. 최근에 저에게 하였던 행동들만 봐서는 샵이 망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합의금만 뜯어내도 언니는 제게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최근에 저에게 하였던 행동들만 봐서는 샵이 망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합의금만 뜯어내도 언니는 제게 할 말이 없는 거였지만 저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손님 수로 인해 점점 예약도 밀리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예전 샵의 위치가 지금 샵과는 거리가 있기도 하고 옆 동네이긴 해도 지역조차 다른지라 해당 지역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대 수익도 있었고 전에 샵 위치 또한 대로변 옆에 오피스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에 새로이 리모델링하여 잘 홍보한다면 언니도 저도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었어요. 제 뜻밖의 제안에 언니는 잠시 당황해하더니 자기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묻더군요.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기존에 쓸데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금태 장식은 이제 낡아 도금이 벗겨져 볼품없이 있었고, 제 샵의 분위기대로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탈바꿈하였죠. 이제는 타 피부샵에서도 쓰지 않는 오래된 관리기계들은 중고로 팔아넘기고, 제 샵에 새로이 들여놓은 기계들로 바꿔주었죠. 그 외에 여러 작업들을 거치다 보니 금세 새로운 샵처럼 바뀌었어요. 저희 샵 간판으로 교체까지 마치니 어엿한 2호점 같았어요. 직원들은 공고 및 홍보를 통해 금세 채워졌고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도 진행하였죠. 2호점도 그렇게 점차 자리를 잡아나갔고 어느덧 목표치 매출액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 한 분 한 분 직접 관리하며 관리를 받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런 제 밑에서 애써주는 직원들이 있어 저는 어느덧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죠. 딸아이 얼굴도 간간히 볼 정도였으니까요. 딸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종종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저희 집은 친정집보다는 시댁에서 더 가까웠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샵을 차린 것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아이도 직접 나서서 봐주신다고 하셨죠.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갔어요. 남편은 조금 늦는다 하였고 평소처럼 어머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집에는 큰형수와 시조카가 딸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 형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나보고 대신 서화 좀 봐달라고 하시면서 키 건네주셨어. 아,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형님. 고맙긴 뭘. 우리 예준이도 서화 놀아주는 거 좋아하고 동서 바쁜 거 아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제가 샵을 차린 이후로 두 형님들은 제게 꽤 우호적으로 바뀌셨어요. 말투부터 사근사근하게 바뀌었죠. 이후 형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동서, 내가 요즘 애들 돌본다고 피부가 많이 푸석해졌더라고. 그래서 작은 동서랑 같이 가서 피부 관리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설마 가족끼리 돈 받을 건 아니지? 그럼요. 오픈할 때 화환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작은 형님께 한번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작은 동서 통해서 얘기는 들었어. 근데 이 피부 관리라는 게 한 번 받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동서 이호점 내서 바빠서 본점에 없는 시간도 많다 하고 시간 내서 갔는데 동서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쉽게 못 가겠더라고. 아, 그러신 거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직원들한테 말해둘 테니까 언제 같이 오셔서 피부 관리 받고 가세요. 이후 전 이 말을 한 것을 몇 번이고 후회하게 되었죠.
제가 말한 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아주 가끔 간절기가 와 피부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졌을 때 시간 내서 받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전달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시조카를 본다며 일을 아예 쉬고 죽으로 있는 큰형님은 샵을 오픈하자마자 저보다도 빨리 샵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동서, 나 어제 와도 된다고 해서 아침부터 와봤어. 오후 되면 손님 많아질 거 아니야. 생각해서 일찍 왔는데 괜찮지? 아, 네네. 오신 김에 잘 받고 가세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해둘게요. 저는 이어 직원실을 노크를 하고 유니폼을 다 갈아입은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알겠어, 동서. 바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이후 큰형님은 제 옆에 있던 직원을 부르며 원하는 코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이 스페셜 코스로 부탁해. 나 여기 사장 가족이니까 신경 써서 부탁하고. 제 직원을 본인 직원 부리듯이 초면에 반말은 기본이고 형님이 가리킨 코스는 얼굴부터 바디까지 풀코스로 진행되는 2시간짜리 관리 코스였어요. 직원은 제 눈치를 보며 큰형님을 탈의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원장님, 진짜 저 사람 가족분 맞으세요? 원장님이랑 분위기도 너무 다른 게 다짜고짜 말을 놓으시는데 사장님 옆에 안 계셨으면 진짜 가족분 맞으시냐고 저도 모르게 따져 물을 뻔했어요. 미안해요, 혜린 씨. 내 형님인데 원하는 대로 좀 부탁할게. 저는 직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준 뒤 세안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큰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그럼 잘 받고 가세요. 제가 다음 예약자가 있어서 이따가 관리 중이라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려요. 얼굴에 폼클렌징을 묻히고 있던 큰형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라는 듯 손을 저었죠. 저는 이후 빠르게 예약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12시가 조금 지나 2호점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대표, 지금 이 대표 작은 형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무료로 관리를 받고 싶다네? 이 대표한테 직접 연락해보라고 해서 전화해봤어. 제가 뭐라 할 겨를이 없이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작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핸드폰을 자기한테 줘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대표, 작은 형님이 전화 좀 바꿔달라네? 아, 네, 바꿔주세요. 이후 전화를 건네주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작은 형님의 말이 들려왔어요. 동서! 어제 동서가 형님한테 나도 같이 자유롭게 피부 관리 받으러 오라고 했다길래 여기로 온 건데, 이쪽 지점에서는 못 받는 건가? 아, 형님이야 주부니까 시간 구애 없이 자유롭게 동서가 있는 본점으로 가서 받으면 되지만 나는 직장인이잖아. 아, 마침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회사 바로 앞에 여기 지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겨우 짬내서 온 건데. 안 되는 거야?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고 가던가 아님 주말에 연락하고 와도 되는 것을 저렇게 말이 나오자마자 연락도 없이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심보가 역시 제가 아는 형님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게 보인 호의는 그저 본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 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걸 깨닫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형님에게 제가 잘 말해줄 테니 받고 가란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사장 언니를 바꿔달라고 하였어요. 언니, 제 작은 형님이 맞아요. 회사가 그 앞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페이스로 40분 정도만 탄력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언니는 흔쾌히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작은 형님이 설마 제 본샵도 아닌 지점을 개념과 눈치 없이 오늘처럼 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올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다음날 바로 깨졌답니다. 이 대표, 오늘도 점심에 작은 형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는데 알고 있어? 오후에 그나마 시간이 남아 한숨 돌리고 있는데 2호점 사장 언니에게 연락이 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어요.
저는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언니는 전보다는 진정되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대표 가족이라니까 와서 관리받는 건 좋은데, 오늘은 와서 굳이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까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1시간 넘게 바디까지 다 받고 갔어. 그것까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제 관리해준 우리 애한테 왜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 관리만 해줬냐고 화를 냈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 대표? 정말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릴 수가 없었어요. 제 가족이라는 작은 형님이 그런 민폐를 끼치다니 제가 다 낯이 부끄럽고 작은 형님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다 부끄럽네요. 작은 형님에겐 제가 잘 말해서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직원분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미안했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당장이라도 작은 형님에게 연락해 이 일에 대해 사실이냐며 따져묻고 싶어 전화를 걸었으나 근무 중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죠.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제 오늘 다녀간 지점은 말 그대로 제 샵의 가맹점이지 제 샵이 아니니 연락 없이 찾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어제 페이스 관리만 진행하라 시킨 건 바로 제가 그런 거며 점심시간에 겨우 시간을 내 찾았다길래 형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한 거다. 직원들은 저나 그 지점 사장님도 함부로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니 앞으로 대하는 데 있어 주의해달라는 말이었어요. 더한 말로 도대체 개념이 있는 거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점잖게 말했죠. 이후 제 메시지를 확인한 작은 형님은 정말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건진 모르겠지만 알겠다는 대답만 남겼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오늘은 어머님이 유치원에 다녀온 딸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어제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여 딸아이를 봐주었기 때문에 어제도 시어머님을 뵐 수 없었죠. 전 그제 큰형님이 어머님이 컨디션 안 좋다 했다는 말이 떠올라 뒤늦게 안부를 여쭈었죠. 어머님, 오늘도 성화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막내 아가, 너야말로 일한다고 수고했다. 수고는요. 그나저나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저께 컨디션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큰형님께 들었는데 제가 진작에 안부를 여쭙는다는 게 이제야 여쭤보네요. 그럼 멀쩡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저께도 내가 괜찮다는데 굳이 큰애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구나. 내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나 뭐라나. 제가 큰형님에게 들은 말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분명 어머님이 먼저 컨디션이 안 좋아 대신 봐달라며 카드키를 주셨다고 했는데 의아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형님의 행동을 생각하니 알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제 호의를 사 저희 샵에 들락거리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라 평일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였어요. 주말에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하고 오후 늦게 출근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고 있었어요. 출근 후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별일 없었는지 물었는데 저희 샵 실장직을 맡고 있는 직원이 제게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형님이라는 두 분이 아침부터 저희 출근들도 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큰형님이라는 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스페셜 코스로 관리받고 가셨는데, 혜린 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저께도 원장님 계실 때 똑같이 아침부터 오셔서 관리받았다면서요? 어제는 은행 업무로 조금 늦게 출근하여 몰랐는데, 작은 형님에 이어 큰 형님도 연달아 관리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2호점에 찾아가지 말랬더니 바로 본점으로 찾아오는 꼴하고는 심지어 오늘도 둘이 나란히 와서 관리를 받고 갔다니 정말 두 형님 하는 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직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오늘 두 분이 오셔서 관리받는 걸 원장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혜린 씨한테는 원장님 언제 쉬는지도 물어봤다는데 아무래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온 거를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이어 언제 휴무인지 스케줄까지 물어본 것은 앞으로 제 눈을 피해 자유롭게 와서 관리를 받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직원에게 말했죠. 잘했어요, 조 실장. 일단 어제랑 오늘 둘이 관리받은 내역 모두 사용료 비용 처리해주고 혹시라도 나중에 영수증 끊을 수 있게 날짜랑 시간, 금액 모두 꼼꼼히 적어줘요. 앞으로도 오면 나한테 별도 보고할 거 없이 영수증 처리하고 부탁 좀 할게. 저는 그 둘이 어떻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내색하지 않고 지켜보려 했어요. 그렇게 6개월가량 그 둘은 제 샵을 뻔질나게 들락거렸고 한 번은 본인들 친정엄마까지 모셔와 관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있건 없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을 세게 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느 주말이었는데 평소처럼 오전에는 밀린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직원에게 다급히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지금 두 형님분들이 친구분들을 데리고 단체로 와서 관리받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내하지 말고 대기시키고 있어줘. 내가 바로 갈게. 전 전화를 끊자마자 딸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상황 설명을 대략 해준 뒤에 샵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니 대기석에 앉아있던 두 형님은 저를 보자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오더라고요. 전 바로 두 형님들에게 뒤에 형님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를 가리키며 물었죠. 형님들, 저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그러자 뭐라 말하려는 작은 형님을 큰 형님이 막아서며 말했어요. 나랑 작은 동서 동창 친구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동창회를 했었거든. 거기서 나랑 작은 동서가 우리 막내 동서 피부관리샵 하는데 잘 나간다고 자랑을 좀 했어. 그래서 다 같이 온 건데 우리 얼마나 되게 해야 돼? 얘기를 듣는 내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기본 개념이 없는 두 사람이 내 형님들이라니 참 부끄러웠어요. 단체로 주말에 샵을 오려면 당연히 예약을 하고 와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평소에도 예약제인 저희 샵을 제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한 번도 예약 없이 관리를 받아가더니 다짜고짜 자기 동창 친구들을 끌고 와 언제까지 대기하면 되냐니 참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형님, 저희 샵은 예약제예요. 지금까지는 많아야 두세 명씩 오셔서 겨우 맞춰 관리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주말에 예약이 풀이라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베드가 안 나와요. 전 최대한 차분히 두 형님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을 듣던 작은 형님이 목소리를 키워 묻더군요. 그럼 다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못 받는다는 거야? 네. 단체 예약은 미리 하시고 오세요. 단호한 제 말에 작은 형님은 곧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상황 파악 중이었는지 열심히 눈을 굴리던 큰형님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동서, 내 체면 좀 살려줘. 겨우 시간 맞춰서 다 같이 온 건데 이대로 가면 내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 응?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직원에게 가 예약 현황을 확인했어요. 형님들이 데려온 인원은 형님들 포함 총 6명이었고 다행인지 저희 샵에는 6인 단체룸이 있었죠. 원래 예약되어 있는 분들은 2인실이나 1인실로 재배치해 주었고 3분 정도 양해를 구하고 2호점으로 넣어 주었어요. 다행히 2호점에 해당 시간대에 남은 자리가 있어 문제없이 예약을 변경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관리실에 같이 넣어 주었더니 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직원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지 두 형님은 벽 너머로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벽에 귀를 갖다 대며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하여간 할 수 있으면서 저렇게 재수없게 군다니까. 앙칼진 작은 형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고 뒤이어 큰 형님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전현이 재수없게 구는 게 하루 이틀이냐? 저급한 큰 형님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까 제 손을 잡고 애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샵이 생각보다 꽤 크네? 아까 들어보니까 예약도 꽉 차 있는 것 같던데 장사 잘 되나 봐. 그 뒤로 친구분으로 보이는 처음 듣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말 들어보니 시댁에서 꽤 돈 보태줬다던데. 안 그럼 이런 큰 곳을 계약이나 하겠어? 맞아. 고작 피부관리사가 이런 큰 샵을 차릴 돈이 어디나 있겠어. 곧바로 큰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말을 맞장구 치는 작은 형님이었어요. 사실 시댁에서 보태준 거면 우리도 이 샵에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전현 아까 눈 부라리는 거 봤어? 어디 형님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는지. 예전 같았으면 머리채를 잡았을 텐데. 큰형님의 말에 그들은 단체로 깨르르거리며 웃어댔고 저는 큰형님이라 말하기도 우스운 그 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무적의 논리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 그런 거 치고는 아까 손잡고 거의 울며 애원하던데? 뒤이어 웃기다는 듯 작은 형님이 말했죠. 그럼 어떡해. 당장 내쫓기게 생겼는데. 건방지게 형님인 내가 애원이나 하게 만들고 아우 진짜 너무 싫어. 아까 잡은 손 생각하면 역겨워 죽겠어. 이중적인 큰형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라고요. 원래 앞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겐 꽤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펼쳐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아! 아! 정말 관리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아프잖아! 너 이름이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사장 형님이야. 니네 사장보다 윗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 쪽에 올라온 트러블로 지금 해드리는 기계 관리가 조금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기계 관리를 받던 작은 형님이 따가웠는지 미리 조심하라 언지해진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곧 찰싹하는 소리가 룸을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에 이성의 끈이 끊기는 것만 같았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지금까지 모아둔 사용료 영수증을 뭉텅인 채 들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본 두 형님은 놀랐는지 토끼 눈을 하고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간의 사용료 영수증을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6천만 원 입금하고 집에서 폐기나 해. 흔들리는 영수증에 손을 저어대던 두 사람은 미쳤냐며 제게 소리쳤어요. 이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옆에서 붉게 달아오른 뺨을 문지르던 직원은 전 샵에서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친한 동생이었고 저는 똑같이 작은 형님의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화를 조금씩 삭히며 말했어요. 당신들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주말에 겨우 관리시켜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게다가 내 소중한 직원에게 손도 올리고 이거 다 CCTV에 찍혔어. 6천만 원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관리는 오늘로 끝이야. 너희들도 관리 그만 멈추고 다음 예약까지 쉬어. 앞으로 내 샵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저는 직원들에게도 관리 중인 걸 멈추고 쉬라 했죠. 하나 둘 눈치 보던 직원들은 이내 룸을 빠져나갔고 두 형님들은 되려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동서,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수증을 얼굴에 뿌려대질 않나. 손윗사람한테 당신들이라니. 그래 동서,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킨 동서 탓해. 그깟 직원 뺨 한 대 때렸다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길래 이런 갑질을 서슴지 않아야 하는 건지 두 사람의 평소 행실이 심히 의심되었죠. 더 이상 말 섞기 싫었던 저는 당장 내 샵을 나가 다신 오지 말라며 소리쳤고 본인들 자존심도 못지않게 상해 기분이 나빴는지 오라 해도 안 온다며 시종일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 무리는 룸을 나가 탈의실로 향했고 두 형님은 그 와중에도 룸 앞에 서 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이후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저희 샵에서 받았던 관리 내역과 CCTV와 연동된 핸드폰 어플을 켜 아까 전에 영상까지 모두 보여드리니 시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다 부끄럽구나. 아무리 못 배워먹었어도 유분수가 있지. 어찌 저런 천박한 짓을. 시아버님도 두 형님에게 노하셨는지
보여드리는 영상 속 두 형님을 가리키며 혀를 찼죠. 뒤이어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대신해서 사과하셨어요. 저런 것들을 내가 며느리라고. 내가 참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막내 아가. 그 직원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데요. 저야말로 이런 분란 일으켜서 죄송하죠. 저도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아쥐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 제 연락에 뒤늦게 시댁에 온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과 시부모님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두 형님들이 제 샵을 본인들 샵 마냥 들락거리며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은 형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도 제가 겨우 제지시켰던 거였는데 오늘 일은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는지 영상을 보고 당장 형들에게 연락하겠다는 걸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말렸죠. 저는 그래도 형님이고 가족이니 사용료 입금하고 저와 제 직원에게 제대로 사과하면 용서는 해줄 의향은 있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거라며 선언하였고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제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였어요.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간 남편은 두 형들에게 전화를 하며 뭐라 말하는 것 같았고 이번만큼은 저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죠. 그리고는 전화를 마쳤는지 제게와 저를 품에 안아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일 생기게 해서. 아까 작은 형수에게 뺨 맞던 사람, 당신이 전에 말했던 그 현주라는 동생 맞지? 맞아. 내가 나서서라도 꼭 현주 씨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울게. 그동안 두 형수 때문에 당신 맘고생 많았지?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앞으로 당신 고생시키는 일 없게 할게. 남편의 진심 어린 그 말에 마음이 한껏 놓이더라고요. 저도 고맙다며 오늘따라 더 든든해 보이는 남편의 품을 한 번 더 꽉 안아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어요. 이후로 두 형님들은 돈을 보내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전 그게 오히려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먼저 6천만 원 입금하시고 당장 저희 직원에게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변호사 통해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큰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냉큼 전화를 받았죠. 동서, 언제는 가족끼리 돈 안 받는다며. 왜 이제 와서 돈 보내라 마라 협박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하다고요? 형님이야말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돈 안 받겠다고 했다고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관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친정엄마나 지인들 다 대동해서요. 특별한 날이나 관절기라 피부가 뒤집어질 때 가끔씩 받으라는 얘기였지. 그걸 누가 그렇게 알아들어요? 어쨌건 저도 제가 한 말이 있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 직원들이 관리해주는 그 공간에서 제 뒷담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제 직원들을 무슨 종부리듯 부리신 건 형님들이라고요. 저 그 돈 받고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간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사용료 입금하시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제 말을 듣던 큰형님은 전혀 반성의 기미는커녕 콧방귀를 끼며 맘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만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죄목은 많았죠. 손해배상에 업무방해, 직원에게 한 폭언과 폭행까지 CCTV 증거자료까지 있어 변호사는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였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은 두 형님은 그제서야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전화로 말이에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예준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이 와중에도 그저 봐달라고만 하다니.
도대체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사과에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작은 형님의 사과 전에도 비슷한 맥락이라 전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두 아주버님과 형님이 다 같이 제 샵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철이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관리를 받아왔으면서 뻔뻔하게 뒤에서 재수씨 험담이나 하고 내가 옆에서 제지를 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재수씨. 당신 어서 재수씨한테 사과 못해? 작은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어 제게 사과하더니 곧 옆에 있던 작은 형님께 소리쳤죠. 미안해, 동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좀만 봐주면 안 될까? 작은 형님도 이어 사과하며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하더니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큰형님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막내 동서한테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용료 조금만 할인해주면 안 될까? 이어 큰 아주버님도 몸을 일으키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제게 부탁했어요. 내가 앞으로 와이프 단속 잘할게요. 사용료를 조금만 깎아주면 내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부탁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뒤 그들을 일으켰고 작은 형님은 그때 뺨 때린 제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하였어요. 그들의 사과와 행동들이 모두 진짜라 믿지는 않아요. 또 언제고 두 형님들은 뒤에서 제 험담을 하겠죠. 하지만 제게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시부모님과 든든한 제 조력자 남편이 있어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어요. 하여 사용료를 10% 감면해주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후 두 형님들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받은 합의금은 두 형님들 때문에 애써주었던 저희 직원들에게 일부 나누어 보너스로 지급하였고 작은 형님에게 뺨 맞아 고생했을 동생 현주에게 조금 더 보태 보너스로 챙겨주었죠. 이후 제 샵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느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사이다라며 좋아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행한 처사를 후회하지 않아요. 미운 두 형님도 가족이라면 가족인데 법정에서 싸우고 시간 할애하며 힘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재 제 가정은 너무나 화목하고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제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점점 날이 쌀쌀해지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 간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